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간이 토요일이 밝아오는 새벽 4시 10분인데요.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물들고 있는데요. 제5차 중동전쟁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중동 정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방송을 켰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팔레스타인인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런 그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았다고 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인종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성묘교회인가요? 그 저기 어디냐 그 이스라엘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제 죽음 자체를 메시아라 그러는데, 그 이후에 묻힌 그 교회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로마 제국이 그때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런 말처럼 로마 제국이 떵떵거리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유대인들을 가장 그 열등하고 하등한 민족으로 규정을 짓고, 그때 당시에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너희들은 상류층으로 오를 수 없으니 뭐 원로원에 들어와서 정치를 한다든지 군대에 가서 진급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꿈꾸지 마라. 너희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장 하찮은 일인 돈이나 만지는 일을 해라. 그래, 유대인들이 돈을 만지는 일을 그때부터 하게 되면서 수천 년 동안 꾸준히 돈을 만지는 일을 하다 보니 지금에 와가지고는 전 세계의 그 금융 패권은 유대인들로 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하게 된 거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가나안 땅에 원래 살았는데 유대인들과 티격태격했지만 우리도 그 땅에 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던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민자들은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미국에 많이 정착을 해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1945년 5월달에 그 저기 누구냐 5월 31일이던가요? 아돌프 히틀러라는 독일 제3제국의 총통이 자결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면서 독일이 항복을 선언했어요. 베를린의 총통 관저가 함락이 되고 항복을 선언했는데, 사실 이때 그 입장이 좀 오묘했습니다. 영국이 이제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의 도움도 받고 팔레스타인의 도움도 받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도움도 같이 받으려고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허울뿐인 기간이었던 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의 고등판무관 그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그 맥마흔 협정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벨푸어가 벨푸어 선언을 합니다. 그래 이제 내용은 하나는 전쟁이 끝나면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하나님 기준으로 해서 시오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나라를 건국하게 해주겠다. 서로 충돌되는 그런 그 조건을 영국이 제시를 해가지고 유대인들도 끌어들이고 팔레스타인인들도 끌어들여서 전쟁을 성공적으로는 마무리 지었는데, 이 충돌되는 입장에 대해 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국에서 어떠한 그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그 어떠한 그런 그 입장 표명을 안 했어요. 우리는 충돌되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 것 같다.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라.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서로가 예루살렘의 주인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시온의 땅에 시온의 나라를 세우자. 즉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해가지고 시오니즘을 몰고 온 그런 그 유대인들이 1948년 9월 1일 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선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자 예끼 이놈들아, 너희들 땅도 아닌데 왜 너희들이 장악을 하고 나라를 세웠느냐. 중동은 이슬람으로 덮여 있는데, 마호메트를 신봉하는 이슬람으로 덮여 있는데 유대인의 나라가 웬 말이냐 공격을 했어요. 이게 그런 그 제1차 중동전쟁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동전쟁이 그 이후로 계속됐는데, 이스라엘은 그 뭐랄까요, 전 세계에 뻗어 있는 그 금전적인 경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올 수 있으니 뭐 미국제 무기야 뭐 인정이 되는 거고, 뭐 정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뭐 펑펑 쏘아야 되고 하니까 우여곡절을 거듭해도 이스라엘이 이겨왔는데, 그러면서 그 뭐 협정도 맺고 오슬로 협정도 맺고, 그 덕분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불안한 평화는 지속되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세운 그 유명한 피에로, 아라파트가 이제 의장으로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뭐 검은 9월단이 그 예를 들면 72년도 미넨 올림픽 당시 이스라엘 그 선수촌에 잠입을 해서 이스라엘 선수단을 사살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날아가는 비행기를 공중 폭파시킨다든지. 그런데 아라파트도 뭐 사람이니까 때가 되면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때가 돼가 죽고, 그 뒤를 여러 테러 단체들이 뒤를 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인 하마스가 공격을 했죠, 이스라엘을. 그래 이제 뭐 참지를 못하는 성격을 가진 유대인들이 하마스를 공격한다고 팔레스타인인들을 동시에 공격을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중동에서 힘을
비축해 나가면서 버티고 있었던,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이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원래 이란은 친미 국가였고요. 그런 뭐냐 했을 때 팔레비 왕조가 미국의 석유를 싼값에 갖다 팔 정도로 상당히 미국과 호영호재하는 사이였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팔레비 왕조의 폭정이 계속되니까 1979년도에 호메이니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갈아엎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미국가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1990년인가요 91년인가요 걸프 전쟁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후세인 정권이 몰락을 했죠. 미국의 힘에 힘입어. 그래, 몰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지켜본 이란이 우리도 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선택한 게 핵개발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농축 재처리를 신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발전용 같은 경우에는 50%를 농축하거나 최대 60%를 농축하면 발전용은 됩니다. 그래, 이제 지금은 발전용 원료를 얻기 위해서 50~60%를 농축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90%까지 농축을 하게 되면 비로소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도 미국이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입장이냐, 미국으로부터 돈을 주고 핵을 사왔던, 자체 실험 없는 핵무장을 했던, 어쨌든 핵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느냐, 중동에서 우리만 핵을 가지고 있어야 떵떵거릴 수 있다. 이란이 기어코 핵을 가지면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 서게 되면 불리하다. 이란의 핵 개발을 막아라. 그러니까 이란이 핵 개발하는 거를 쌍심지를 켜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는 핵 개발 안 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그리 나쁘지는 않은데, 이란은 북한처럼 핵 개발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의 핵과학자들이 이란에 몇 명 건너간 정황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은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이란이 계속 핵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니 이거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스라엘이 어저께 공격을 감행했어요. 그래서 이란의 최고 군사력을 자랑한다는, 10만 군을 자랑한다는 혁명수비대 최고 사령관이 폭격으로 사망을 했죠, 어저께. 과거에 이라크의 공화국 수비대가 명성을 떨쳤는데 미국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지금 혁명사령부의 사령관이 사망을 한 상태에서 맞대응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첨단 무기 앞에 과연 게임이 되겠느냐, 그리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될 때 이란이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과 이슬람인들은 이질적인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땅에 서로가 살고 있으니, 그래 이제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힘으로서는 이스라엘이 뒤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직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진작에 물러났겠죠, 유대인들이. 그러면 앞으로 양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란이 핵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핵은 선악과하고도 같기 때문에
따먹고 싶은 욕망이 너무 충분할 수밖에 없는 이게 핵인데, 이 핵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일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왜냐? 걔네들은 세계 최고의 1등급 품질을 자랑한다는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석유를 무기로 삼으면 전 세계가 희생거릴 수 있는데 겁날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계의 돈줄을 장악한다는 유대인과 세계의 석유를 장악하고 있다는 이란의 그 이슬람이 충돌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 양상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참혹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제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란은 이스라엘 따위는 불살라버리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한판 승부죠. 다만 두 국가 사이에는 여러 국가들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제 당장에는 공중전, 로켓전, 드론전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전면전이 과시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로가 서로 간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 이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미국은 미국대로 이란을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고, 이란은 영원한 자기네들 우방국인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란이 어떤 초강수를 두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란이 어떤 초강수를 두게 될 때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급한 대로 중동의 정세를 좀 알아봤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소위 방구석 유튜버인 제가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고 했는다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날 건 아닌 것 같고, 전 세계에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만은 조금은 지켜봐 주십시오. 예, 오늘은 참 전쟁의 참화를 이야기하다 보니 구독 한번 눌러달라는 얘기도 참 하기 민망하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